하는 길잡이 TV에 한국교통방송 손전과 함께하는 스튜디오 949 2부 돌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미고사,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삼행시 받아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함께 신청곡 남겨주세요. 한 통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9로 여러분의 사연들 남기실 수 있습니다. 0418 애청자 미고사 삼행시 보내오셨는데요. 미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언제나 원망만 했습니다. 사랑받은 만큼 주려 했는데 참 세상살이가 어려워서 마음이 먹은 대로 안 되네요. 건강하십시오. 라고 좀 씁쓸하게 문자 남기셨는데요. 오늘 힘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2060 애청자 미숙한 살림운영 고되고 힘든 날들 사필귀정인 것을 이렇게 또 세상살이 어려운 마음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7202 애청자께서는요. 미안해요. 24년 동안 늘 웃는 모습 하게 못해줘서 고마워요. 지금까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고생해줘서 사랑해요. 앞으로도 계속 쭉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6243 애청자 미야 내 동생 고마워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언니에게 항상 용돈도 주고 또 교감 승진도 함께 축하해 라고 남겨오셨습니다. 3432 애청자께서는 미고사로 또 시국을 요즘 풍자하는 삼행시 보내주셨는데요. 잘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미고사 삼행시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통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9입니다. 잠시 후 949 건강클리닉에서는 한방으로 치료하는 치매에 대해서 한방병원 상담으로 진행되는데요. 오늘 클리닉 퀴즈, 오늘은 오랜만에 객관식 준비했는데요. 문제와 보기 잘 듣고 정답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중 치매 예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혼자만의 시간 보내기, 2번 주 2회 이상의 고강도 운동, 3. 보드게임, 악기 연주 등의 두뇌 활동.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치매 예방이 아닌 것은 1번 혼자만의 시간 보내기, 2번 주 2회 이상 고강도 운동, 3. 보드게임, 악기 연주 등의 두뇌 활동. 정답과 함께 더불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한 통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9입니다. 이명훈이에요. 얼굴 빨개졌다네. 1552 애청자 동평로 성지로 양방향 원활합니다. 라고 문자 제보 남겨주셨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부산 해양경비안전서와 함께 해상교통기상정보도 함께 알아보고 있죠. 부산 해양경비안전서의 윤수미 순경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 해양경비안전서 윤수미 순경입니다. 네, 먼저 해상기상정보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부산 지역의 일출 시간은 아침 7시 20분이었으며 일몰 시간은 오후 5시 12분입니다. 남해동부 앞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 풍속은 초당 7에서 13m로 불고 남해동부 먼바다의 물결은 1.5에서 2.5m, 풍속은 초당 9에서 14m로 불겠습니다. 남해동부 바다는 파고가 약간 높고 바람도 다소 불기 때문에 조업 활동이나 해양 레저 활동을 하실 때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한 주간 해양의 사건 사고 소식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4일 일요일 11시 40분경 남항 일자 방파제 앞 해상에서 정박 중인 선박 사이를 건너다가 미끄러져 바다에 빠진 익수자가 발생했습니다. 네네. 민원 신고를 받은 남항해양경비안전센터에서 순찰정을 이용해 신속하게 출동하여 구조하였는데요. 다행히 외상은 없었지만 추워진 날씨에 저체온증을 호소하여 즉시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하였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추운 날씨에 큰일 날 뻔했는데요. 저체온증이 정말 위험하잖아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쉽게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종종 뉴스나 신문에서 많이 접하실 텐데요. 네. 바다에 빠지게 되면 상당수의 사망 원인이 저체온증입니다. 저체온증의 경우 물이 공기보다 10배 이상의 체온을 손실시키며 우리 신체 온도 36.5도에서 1도 이상만 떨어져도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의식 장애 등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저체온증은 여름철보다 지금과 같은 겨울철에 더욱 위험합니다.
겨울 바다 온도를 11도로 가정할 시에는 10분도 지나지 않아 체온이 0.3도가 떨어지며 장기간 노출 시에는 뇌기능 저하, 상황 판단력이 흐려지며 익사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습니다. 바다에서의 저체온증 이렇게나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저체온증 예방법이나 대책이 있다면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좋은 팁을 좀 주시길 바랄게요. 네, 이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만에 하나 바다에 빠지게 되면 양팔을 몸에 붙이고 양 다리를 최대한 구부리거나 주위에 사람이 있다면 서로 껴안아 최대한 체온의 손실을 막아야 합니다. 또 구조를 했다면 그 후엔 더 이상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환자의 젖은 옷은 벗기고 마른 담요나 침낭으로 감싸 주어야 하며 겨드랑이나 배 위에 더운 물통이나 따뜻한 수건 등을 이용해 체온을 올려 주어야 합니다. 이런 재료가 없다면 사람이 직접 껴안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 겨울철 바다에서 조업 시에나 해양 레저 활동 시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정보도 함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산 해양경비안전사의 윤수미 순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TVN 긴급정보입니다. 해운대로 올림픽 교차로에서 승당 삼거리 방향으로 승당 삼거리 100m 못 간 지점 1차로에 승용차 2대간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허복식 기모수 통신원에 제보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신속하고 정확한 15분 교통정보 도로공사 경남지역본부로 갑니다. 황보도영 리포터. 네, 먼저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으로는 냉정 분기점에서 진례 부근을 지나는 지점에 차로 교대 작업 중에 있고요.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도 칠곡 부근 갓길에서 방호시설 공사 중에 있으니까요. 이 구간을 참고하셔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울산고속도로 언양 지나기에 전 구간 주행 여건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울산 쪽으로도 언양 분기점에서 울산 요금소 지나기에 원활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울산 분기점을 지나서 문수나들목 쪽으로 제속도로 이동 가능하고요. 반대 울산 쪽으로도 해운대 요금소에서 일광을 지나기에도 수월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남해제 이지선 김해 방향으로는 서부산 요금소에서 장효나들목 지나기에 원활한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또 대부분 구간도 제속도로 지나실 수 있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물금을 지나 대동 분기점 닿기까지 수월하고요. 반대 양산 쪽으로도 원활합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정보였습니다. 구사구 건강클리닉입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성 질병의 대표적인 질환, 치매를 겪고 있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러면서 치매 예방과 치료에도 이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방으로 치료하는 치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부산대학교 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 임정화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치매 하는데요. 치매는 어떤 질환인가요? 정확히요? 치매에 대해서 이제 각자 생각하시는 그 치매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은 각자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이제 증상들이 있을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네. 네네. 한자로 치매를 어떻게 쓰는지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리석을 치자에 어리석을 매자를 씁니다. 아, 네. 치자는 이제 지식이 병들었다 이런 뜻이고요. 매자는 사람이 기저귀를 차고 누워 있는 형상을 가르치거든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제 치매에 대해서 이제 의학적인 정의를 하자면은 이미 정상적으로 발달된 지능이 이제 병전의 지식 수준이나 그 사람이 가진 지능 정도에 비해 가지고서는 점차적으로 감퇴를 해서 이제 결국은 스스로를 챙길 수 있는 자조 기능이 떨어지고 사회적 직업적인 기능에 이제 수행함에 있어서 이제 유의미한 이제 심한 결핍을 초래하는 상태. 를 이제 말을 합니다. 이제 한마디로 네. 인지 기능 저하와 일상생활을 이제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네. 그런 증후군으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치매 증상 우리가 대강 알고 있는 몇몇 대표적인 증상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을까요?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가 기억력 저하를 이제 주 증상으로 하는 인지 기능 저하. 그 다음에는 그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업이나 사회 활동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일상생활 능력의 저하.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보호자나 주변 분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증상인데요. 네. 이제 행동 심리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소위 말하는 대소변을 못 가린다거나 아니면은
치매 어르신들이 이제 망상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성격이 변하신다거나 뭐 내 물건을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하신다거나 그런 행동 심리 증상 그렇게 큼직하게 세 덩어리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 병세가 악화될수록 이런 대표적인 증상들이 더욱더 심해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장소나 시간을 잘 분별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네 맞아요. 네, 네. 언어 장애 등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기억력 저하에서 이제 단순한 건망증과 헛갈리는 분들이 초기에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치매인지 건망증인지 이제 나이가 들면 좀 겁이 날 것 같은데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사실은 이제 아주 초기 치매 증상하고 네. 건망증은 전문 의사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일반인들은 더욱 헷갈리실 거고요. 근데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치매는 단순히 이제 기억력 저하만 나타나지 않고요. 다른 인지 기능, 그러니까 계획을 세운다든지 뭔가를 판단한다든지 옳고 그름을 구분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능까지도 같이 이렇게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네. 이제 대부분 저한테 오시는 40, 50대 어머님들 나 치매 아니에요 하고 오시는 분들은 단순 네. 건망증이 많습니다. 네, 이제 네. 일을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멀티태스킹을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방심을 하게 되고 이제 정보에 집중을 못 하게 되다 보니까는 한꺼번에 많은 것이 우겨 들어가다 보니까 출력에 그렇죠. 문제가 생기는 이제 건망증이 이제 대부분이신데요. 네. 근데 사실 이런 건망증 증상이 반복이 되거나 굉장히 일상생활에 중요한 정보에 문제가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신다. 이제 이러시면은 치매 초기 증상을 좀 의심해 보시고 전문의를 네. 찾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방금 이제 40, 50대 우리 네네. 어머니들이 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네. 이게 치매인지 건망증인지. 예, 맞습니다. 근데 되게 여성 환자가 더 많은가 봐요.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는 네. 여성 환자가 유병률, 병에 걸릴 확률이 높고요. 그다음에는 중풍으로 인한 뇌혈관 치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네. 혈관성 치매 그거는 남자분들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납니다. 좀 네. 다르군요, 원인에 따라서. 예, 맞습니다. 네, 이제 기억력 저하 건망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 외에도 치매 초기 증상 또 다른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호소하시는 것이 늘 지니고 다니는 소지품을 잘 잃어버리거나 관리를 못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회사나 가족들하고 한 약속을 잊어버린다거나 네. 아니면은 자주 가던 길에서 헤매고 뭐 갑자기 이제 정신이 멍해지고 기억을 못 하신다거나 그다음에는 예전에는 이제 쉽게 하던 일이 어려워진다거나 네. 그다음에는 물건 이름 같은 것이 이제 가끔 당황하면 그럴 수 있는데 흔히 잘 사용하던 물건, 잘 아는 물건인데도 이름이 기억 안 나서 입가에서 맴맴 돈다거나 그런 이런 경험들은 것들이 다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 안 나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 내가 치매다 이렇게 염려하시는 거는 좀 과한 걱정이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들이 네. 좀 여러 가지 같이 맞습니다. 나타난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치매는 이제 시간이 갈수록 계속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치매 왜 생기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치매가 하나의 그 질환명은 아니고 네. 이제 증상군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인지기능 저하와 일상생활 기능 수행 장애가 되는 그리고 이제 두통도 나타나는 증상이지 두통을 일으키는 원인 질환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60-70% 정도의 치매는 퇴행성 뇌질환이라고 하는 알츠하이머 병에 의한 치매 아니면은 중풍으로 인해서 뇌세포가 이렇게 손상이 되면서 나타나는 혈관성 치매 그리고 이제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 픽병이라든지 전축두엽 치매, 루이소체 치매 대표적인 이제 뇌세포가 퇴행하는 뇌질환입니다. 그다음에 파킨슨이라든지 정상학 흡수두증 그리고 두부의 이제 외상, 그러니까 부상을 입었거나 아니면 네. 뭐 종양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치매가 주요 증상으로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죠. 네. 예. 그렇군요. 네. 혹시 치매가 유전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요새 이제 현대에서 말하는 모든 질병이 유전적인 영향이 다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치매를 진단받은 가족이 직계 네. 가족이 있다면 네. 그렇지 않은 분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연구 보고는 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치매를 일으키는 특정 병리 산물이 어떤 유전자에 의해서 더 많이 생길 수 있다. 네. 이런 연구 결과도 있는데 사실은 치매는 하나의 유전자가 작용하는 게 아니라 네. 유전적 병인이 워낙 얽히고 설켜서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유전자로 위험 요소를 규정짓는 건 어렵고요. 네. 그리고 이제 치매
유전은 사실은 제가 바꾸고 싶다고 바꿔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타고난 거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조절이 가능한 치매를 이제 일으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유전, 그러니까 위험 인자들이 있어요. 네네. 예, 그거를 잘 조절하는 것이 예, 치매를 예방하는데 좀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그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네. 타고난 유전적인 기질이 있어도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위험 인자들을 좀 멀리 해야 될 텐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뇌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이제 뇌는 우리 몸의 혈액의 25%가 가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주로 이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들이 치매의 위험인자들이 다 됩니다. 네, 뭐 네. 흔히 아는 생활습관병,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그 외에 뇌에 안 좋다고 알려진 것들 흡연이라든지 과도한 알코올 섭취라든지 비만이라든지 또 머리 손상 그리고 이제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이 예, 그 인지 기능 장애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우울증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매독이라든지 갑상선 기능 이상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치매의 위험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병원을 방문해서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고 난 후에 치매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매 치료가 요즘에 이제 서양의학 쪽에서는 네. 대표적인 이제 치매 치료 방법이 이제 약물 치료입니다. 그 신경 전달 물질 중에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 중에 기억에 관여하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분해 효소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분해되는데 그 분해 효소의 기능을 억제하는 그런 약들을 이제 치매 치료제로 많이 활용을 하고요. 네. 그거 이제 외에도 사실은 이게 치매가 진행이 되고 치료가 오래 걸리고 치료하기 어려운 질환이라서 사실 많은 의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이제 치매 치료제라든지 뇌세포를 보호한다든지 이제 이런 많은 물질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아직 연구 단계에 있고요. 네. 또 이제 약물 치료 외에도 약간 좀 인지 재활 치료 같은 그러니까 네. 치매 어르신들과 함께 미술 치료라든지 음악 치료라든지 같이 이렇게 운동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치료도 보조적으로 예,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아직 많은 약들이 연구 단계에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네. 좀 빨리 개발이 돼서 우리 많은 노인분들이 행복한 좀 노후 생활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한의학에서는 그렇다면 치매 치료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예, 한의학에서는 이제 치매의 원인이 이제 신장이 허하다, 네. 그다음에 몸에 열이 많은 것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열이겠죠. 그리고 어혈이라든지 담음 같은 그러니까 노폐물들이 들로 인해서 이제 치매가 생긴다고 보고 있고요. 대부분은 한약이라든지 침이 주로 이제 치료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약초 하나, 그다음에 어떤 처방이 이제 치매의 그 인지 기능 개선이라든지 이런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보고도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이제 억간산이라는 처방이 치매 어르신들한테 나타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행동 심리 증상의 개선에 이제 효과적이라는 이제 연구 결과가 일관성 있게 이제 꾸준히 네. 보고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네. 4009 애청자 54세 주부시고요. 갱년기 등세로 불면증이 많이 심합니다. 따로 복용하는 약은 없는데요. 불면증이 심하면 혹시 치매와 연관성은 없을까요? 한방으로 불면증에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한방으로 좋은 의견. 네, 그 불면증이 지속되면은 치매가 반드시 생긴다. 이제 이거는 아닙니다. 네네. 근데 이제 불면 자체가 치매도 물론이거니와 또 그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장애라든지 이제 다른 정신장애가 혹시 있으시다면 더 심화시키거나 네. 아니면 몸에 그 피로가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제 인지 능력도 같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시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질문이 이제 한방적으로 불면에 좋은 의견보다는 네네. 조금 불면에 좋은 생활 습관을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제가 이제 환자들한테도 늘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네. 아침 햇살을 보면서 네. 한 20-30분 정도 아파트 주변이나 공원을 살랑살랑 걷는 것. 그러니까 아침 햇볕을 쐬면서 산책하는 것이 이제 불면에 굉장히 좋습니다. 아침 햇살이 이제 사람의 일주기를 조절해주는 호르몬을 네. 좀 더 잘 합성을 해주거든요. 네네. 예, 그걸 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네. 밝은 햇살도 좋지만 아침에 네. 하루를 시작했을 때 햇살을 본다면 아 이제 깨어나야 되는구나. 네네, 때문에 또 맞습니다. 밤이 되면 또 자야 되는구나. 예, 맞습니다. 아, 정확히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네요. 네. 이 일사 애청자께서는요 57세 여자분이십니다. 가끔씩 방향 감각
감각을 잃어요. 집안에서 또는 운전할 때 참고로 고혈압 약을 복용합니다라고 하셨나요? 저만 해도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운전을 못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방향 원래부터 방향 치였다 그러면은 네네. 예, 그거는 별 문제가 아니지만. 예, 별 문제가 아닌데 네. 최근에 오셔가지고서는 방향 감각을 잃는 일이 좀 잦아진다거나 또 특히 집 안에서 방향 감각을 잃는다고 하니까요. 그런 거요. 네. 그게 이제 자주 일어나는 일이나 상황을 조금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네. 그 막 길을 찾을 때에 뭐 다른 뭐 어지럼증이라든지 현기증 때문에도 방향 감각을 못 찾는다고 그렇게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일이 잦아지고 점점 심해지고 하신다 그러면 좀 정밀 진단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네. 좋은 치매 예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끝으로요. 예, 그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 습관병 을 약물 치료를 하시고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하셔가지고서는 꼭 교정하시길 바라시겠고요. 네. 또 특히 이제 권해드리는 거는 운동입니다. 네. 운동을 많이 하시면은 뇌혈류량도 증가하고요. 네. 또 이제 치매 원인 물질이라고 생각되는 물질이 이제 감소하는 그런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뇌신경 보호인자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2회 이상, 30분 이상 숨이 다소 찰 때까지 땀을 흘릴 고강도 정도 운동은요? 예 이렇게 운동을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두뇌를 많이 쓰는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네네. 우리나라 대표적인 보드 게임이 있죠. 네. 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거 말씀이시군요. 예, 윷놀이요. 네네. 아니 많은 분들이 고스톱을 생각하시는데 네네. 이제 그런 게임이라든지 독서, 뭐 악기 연주도 좋고요. 춤, 뭐 일기 쓰기 이렇게 머리를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시고 또 될 수 있으면은 여러 어르신들이랑 뭐 운동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취미 활동, 종교 활동 이렇게 좀 사회적인 활동을 이렇게 즐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클리닉 퀴즈의 정답은 1번 혼자만의 시간 보내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치매 예방법이 아닌 것은 골라주는 문제였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퀴즈 정답자 저희가 개별 연락드리겠고요. 오늘 한방으로 치료하는 치매 부산대학교 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 임정화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30분 교통정보 살펴드립니다. 부산지방경찰청의 김양애 리포터. 네, 먼저 충렬대로는 원동교차로에서 동래 한전 방향으로 뜰한자 삼거리 목간 지점 가차로에 차량과 함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쪽으로 정체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동서고가도로는 도심 방면으로 학장나들목 이전부터 주례 쪽으로 지체되고 있고요. 반대 외곽으로는 범내골나들목에서 방음벽 터널 쪽으로 지체와 서행 반복하고 있습니다. 도시고속도로 번용로 위로는 외곽 방면으로 광안터널 진입하는 데 서행되고 있고요. 반대 도심 방면은 수영 고가교에서 수영터널 쪽으로 교통량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해운대로 위로는 올림픽 교차로에서 3호 가디나 교차로 구간 정체되고 있고요. 충렬대로는 동래고등학교에서 동래교차로 양방향으로 정체 고려하셔야겠습니다. 마주 오는 민안교차로에서 내성교차로 쪽으로 차간교 좁혀져 있고 만덕대로는 만덕성당에서 만덕교차로 방향 정체되고 있습니다. 특히 만덕성당에서 만덕교차로 방향 중간 지점 일자로를 막고 공사를 하고 있어서 정체가 가중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지방경찰청이었습니다. 자세한 날씨 부산지방 기상청에 가서 살펴드립니다. 김예령 리포터. 네, 곳곳으로 안개와 먼지가 더해져 연무가 끼어 있습니다. 지금 부산의 가시거리는 8.2km인데요. 낮부터 점차 거치면서 오늘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10.8도까지 올랐고 앞으로 최고 12도를 웃돌아 어제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겠습니다. 공기가 탁한 상태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와 미세먼지도 서서히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밀려오겠는데요. 퇴근길 무렵에는 추위가 더 심해지겠습니다. 주말에도 하늘은 화창하겠지만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7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부산 1도, 울산은 영하 1도로 출발하겠고 낮에도 10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외출 계획 세우셨다면 도톰한 겉옷을 준비하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모레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부산교통방송입니다. 심장을 뛰게 하는 생명의 시간, 아이와 노인의 다급한 구조 외침, 험화 속에 사라져갈 평생의 재산, 이 모두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막힌 도로를 열어주어 생명을 소생하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여러분이 꼭 해야 할 일은 소방차 길터주기입니다. 소방차 길터주기는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랑의 길입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소방안전본부와 함께합니다. 희망을 넘어 고용 안정으로 부산 상공회의소는 부산시 그리고 고용노동부와 함께 혁신적인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산 일자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선기자재와 해운업 등 고용 위기 업종 사업주와 근로자를 위해 현장 인력 수요 조사와 재취업 상담, 그리고 직업훈련 교육을 비롯한 전직 지원 및 심리 안정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 사업으로 여러분에게 희망을 심어줄 것입니다. 위기는 새로운 기회의 시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상공회의소 고용안정특별지원센터 990-7141번에서 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7월 백제 역사 유적 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전 인류가 함께 보존해야 하는 세계적인 유산이 된 겁니다. 백제 역사 유적 지구는 충남 공주의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 충남 부여의 관복리 유적과 부소산성, 능산리 고분군, 정림사지, 나성, 그리고 전북 익산의 왕국리 유적과 미륵사지 등 8개 연속 유산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 백제 역사 유적 지구, 충남 공주와 부여, 그리고 전북 익산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와 함께합니다. 매주 금요일 우리의 전통시장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사구 전통시장 나들이 김윤미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재미있는 시장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부산의 대표 음식이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저는 갓 잡은 생선을 썬 회가 생각나는데요. 회를 뺄 수 없죠. 네, 부산의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면 이 바다를 보면서 먹는 회가 얼마나 맛있을까 하고 생각하니까 또 아침부터 침이 꿀꺽 넘어갑니다. 자, 오늘은 부산을 대표하는 수산시장 중 하나인 이 신동아 수산물 종합시장에 다녀왔는데요. 네. 싱싱한 수산물에 한번 놀랬고요. 또 저렴한 가격에 2번 놀랬는데요. 특히 바다가 가까이 있는 부산은 다른 지역보다 싱싱한 해산물을 접하기가 쉽잖아요. 이 팔딱팔딱 뛰는 생선을 벗삼아서 싱싱한 회로 바로 먹을 수도 있고요. 또 싱싱한 해산물로 만든 건어물도 싸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곳에는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먼저 신동아 수산물 종합시장의 장대준 회장이 간단하게 시장을 소개해드립니다. 신동아 시장은 1987년 10월 30일 날 오픈했습니다. 올해로 29년 됐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까지 있습니다. 지하는 분식, 곱창, 한식 판매하고 있고 1층은 한어 전문 시장이고 2층은 건어물입니다. 그리고 3층은 대형 회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님들이 직접 한어를 골라서 앉아서 먹고 갈 수 있도록 적석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2층은 부산에서 제일 큰 건어물 시장입니다. 점포가 142개가 전부 다 건어물입니다. 3층은 대형 회센터가 37점포가 있습니다. 신동아 시장도 지금 경제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업에 참 부진합니다. 1층 같은 경우는 그럭저럭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시국이 시끄러워서 경제가 안 좋은 관계라서 지금 손님들이 조금 많이 안 찾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고객께서 찾아주시면 손님들한테 싱싱한 회와 또 싱싱한 건어물 저렴하게 팔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찾아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와, 신동아 시장 하면 정말 대표적인 회 시장인데요. 네. 많이 어렵습니다라는 상인의 그 씁쓸한 말 한마디가 참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자갈치 시장 못지않게 유래가 깊잖아요. 네, 맞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은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자갈치 시장 바로 옆에 있는 이 신동아 수산물 종합시장은 자세히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이곳은 1987년에 탄생해서 지금은 부산뿐만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지하부터 3층까지 516개의
점포가 입점해 있고요. 또 지하에는 곰장어로 부르는 먹장어와 양곱창, 그리고 한식과 분식 점포가 있는 음식센터가 있어서 이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었는데요. 1층에는 수족관에 들어있는 싱싱한 화로와 또 냉동 수산물 등이 있고요. 또 2층 건어물 시장이 있는데요. 기존 건어물 시장이 옆에 있지만 전국에서 가져온 A급 물건들로 이곳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 상인들이 경쟁하면서 발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3층에는 대형 회센터인데요. 단체 연회석으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단체 손님들이 바닷가를 구경하면서 회의도 할 수 있고요. 또 시원한 바다를 보면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상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포장하고 있습니다. 선물용 연말 연시 선물 세트 포장하고 있습니다. 메리치입니다. 건멜치. 신동아 시장은 아주 싸게 파니까 다른 시장 비해서 손님이 많이 옵니다. 한번 오는 사람들은 자주 옵니다. 건어물 종류는 다 있습니다. 그래갖고 다른 시장보다 영 싸게 팝니다. 산지에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아주 영가에 팝니다. 교통도 지리적으로 조금 좋은 편이고 뭐 지하철을 이용하셔도 되고 대중교통도 잘 돼가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바닷가이기 때문에 이 해수가 바로 공급이 됩니다. 바닷물이 계속 공급이 되기 때문에 생선회가 맛이 있죠. 네. 신동아 시장 이러면은 자갈치 위시 입지 조건도 좋지만은요 너무 신선합니다. 신선하고 청결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손님들이 오시면은 반응도 굉장히 좋아요. 신선도가 어떠합니까? 손님들 많이 오셔서 보시고 청결하고 맛있게 해드리니까나 주위 분위기 보시고 많이 찾아주세요. 네, 정말 의지가 넘치십니다. 주변에 자갈치 시장을 비롯해서 수산물 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네. 신동아 수산물 종합시장, 이 시장만의 차별화된 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반 전통시장은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어서 좀 복합적이지만 신동아 수산물 종합시장은 한 층이 한 품목을 같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단일 품목으로 다른 점포와 어떤 차별화를 두느냐가 좀 중요한데요. 다른 수산물 시장과 똑같이 신선한 회를 판매합니다. 하지만 차별화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식품 허가를 받아서 1층에서 육안으로 보고 바로 먹을 수 있게 한 겁니다. 이 제도를 허가받은 것도 신동아 수산물 종합시장의 차별화 전략인데요. 3층은 밤이 되면 남항대교의 경관 조명도 보이고요. 또 낮에는 바다도 널찍하게 보이는 전망 좋은 곳에서 입안에서 살아 움직일 듯한 회를 맛볼 수 있다는 것도 강점입니다. 또한 여러 종류의 회를 맛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5만 원으로 전복 한 마리, 소라 한 마리, 도다리 한 마리 등 골고루 맛을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한가요? 네. 한 가지 종류보다는 또 여러 종류를 맛볼 수 있다는 것도 바로 신동아 종합시장만의 특징입니다. 네. 일반 전통시장과는 또 다른 특별함으로 승부하고자 하는 모습이 정말 좋아 보이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신동아 수산물 종합시장이 또 많은 손님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고객들의 발길을 붙잡는 호객행위가 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는 고객들이 천천히 시장을 둘러보고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도 호객행위를 100% 없애진 못했지만 한 80에서 90%는 근절이 돼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신동아 수산물 종합시장을 방문한 손님들과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신동아 시장은요, 도매로도 나가고 물건도 싱싱하고 문산지 포시도 잘해가고 다 좋아요. 가격도 저렴하고요. 아무래도 여기는 좀 깨끗하죠. 상품 진열도 그렇고 상품이 전부 다 포장을 단위별로 해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깔끔하지 물건이. 우리가 산악회 회원들이 같이 왔어요. 여기는 친절하고 저렴하고 맛있고 깨끗하고 그런 것 같아요. 신동아 시장은 편하잖아요. 첫째는 편하고 둘째는 회가 싱싱해요. 싱싱하니까 당연히 맛있는 거죠. 싱싱한 회니까 당연히 맛있죠. 네. 가장 그 좋은 맛은 싱싱함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또 회하면 부산을 대표하는 먹을거리기도 하잖아요. 네, 이곳은 국내 고객뿐만 아니라 해외 고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기도 한데요. 그중에서도 입소문과 또 인터넷을 통해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일부 고객들은 손님이 인터넷에 올린 직접 찍은 사진과 또 직접 쓴 기사를 보고 다른 국내외 고객들이 찾아오기도 하는데요. 앞으로도 값이 저렴하고
확보하고 또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신동아 시장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요? 네, 지하철로는 자갈치역 10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고요. 또 시내버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103번이나 134번 등 대중교통으로는 많은 방법으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네, 신선함이 살아있는 신동아 수산물 종합시장이었습니다. 김윤미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미고사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삼행시 받아보고 있습니다. 9190 애청자 미안하고 고마운 사람 나의 배우자 고통스럽고 피곤한 날도 있지만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 행복을 누립니다. 라고 하시면서요. 방송 들으면서 즐겁게 보냅니다. 라고 하셨어요.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0764 애청자 미나리 사이소 고마 다 가져가이소 싸다 싸라고 아주 재치 있게 보내주셨고요. 0509 애청자께서는 미남이시네요. 고구마 같이 드실래요? 사랑합니다. 공유씨 팬이 사심 담아서 올리신다고요. 공유씨 팬이신가 봅니다. 미고사 삼행시 잠시 후에 다시 또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TVN 긴급정보 반송로 반송에서 석대교차로 방향으로 석대 화훼단지 못간 지점 2차로에서 화물차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뒤로 정체 많이 되고 있다고요. 정창규 통신원께서 알려오셨습니다. 교통정보 상황실 45분 교통정보 살펴드립니다. 유지영 캐스터. 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는 높은 기온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다시 떨어지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기온이 서울이 영하권 추위 보이면서 전국적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는데요. 추위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는 오염 물질로 인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가 해소되겠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조금 전 반송로 반송에서 석대 방향으로는 석대 화훼단지 앞 1차로에 화물차 석대 간의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요. 뒤쪽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우상석 통신은 알려왔는데요. 구간 참고해서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수영로는 대형교차로에서 대형고개 쪽으로 대형교차로 못 간 지점 가차로 막고 작업 중이고요. 뒤쪽으로 참고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동서고가도로 도심 쪽으로는 감전에서 주례 구간 지체로 지나고 있고요. 반대 방향으로는 황령 나들목 지나 방음벽 터널 쪽으로 지체와 서행 반복 중입니다. 충렬대로 내성에서 안락교차로 가는 길 양방향으로 속도 내기 어려운 모습이고요. 도시고속도로 번용로 위로는 외곽으로만 대원 나들목 합류 지점으로 속도 내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끝으로 중앙대로 여전히 교대교차로에서 옛 송월타월 삼거리 방향인데요. 옛 송월타월 삼거리 못 간 지점 가차로에 차량과 함께 공사 중이고요. 후방으로 지정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정보 상황실이었습니다. 4월과 5월이었습니다. 옛사랑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께서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전해 오셨어요. 먼저 3240 애청자 미안해 울마늘 고맙고 사랑해 라고 짧지만 정말 그 진심이 잘 우러나는 미고사 삼행시 보내셨고요. 341 애청자께서도 미린내처럼 아름답지 않지만 고생만 시킨 당신 사랑해요 영원히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1803 애청자께서는요. 아침 식사용으로 지금 미숫가루를 먹고 있는데요. 고소하며 살살 잘 넘어가네요. 라고 아주 또 재치 있게 가벼운 미고사 삼행시 지어주셨습니다. 9307 애청자 미안해요 엄마 80평생 딸 생각에 고맙고요. 여태껏 살아오면서 사랑한다 입으로 한번 못했네요. 사랑합니다 엄마 감사해요. 오래오래 우리들 곁에 있어주세요. 라고 또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1137 애청자께서는요. 미고사 미안합니다. 고생시켜서 사회 진출하려면 이런 고통 이겨내서 잘 참고 견뎌내야 해요. 대학생 두 딸에게 보내는 미고사 삼행시였습니다. 많은 분들 정말 시인이세요. 오늘 우리밀 쿠키는요. 0509 빵 교환권은 3432 오늘의 상품권은 2684 0523님께 행운 전해드리고요. 액젓 세트 2060 9307 우리밀빵 교환권은 3432 또 쌀 교환권은 9679 애청자께 전하겠습니다. 송창식의 사랑이야 오늘 끝곡으로 남겨드리고요. 멋진 주말과 휴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 높은 취업률, 교육비 무료 취업준비생 모집 중 폴리텍 동부산 캠퍼스와 함께했습니다. 월요일에 다시 돌아올게요.